반갑습니다. 제38강 거래원 분석과 거래량 매수 급소를 찾는 과정입니다. 제가 다뤘던 내용들은 대체로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은 하지만 선호하지 않는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다 내일 오를 종목, 내일 당장 오를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원하지 한 몇 달 있으면 오를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서 고통받고 그러면 몇 달 오른다더니 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오르는 거 맞나요? 이거 가는 거 맞나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랬을 때 계속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인내심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요 종목을 마련해 준 사람은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보통 그 전에 다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내일 오를 거예요. 누가 내일 오를 걸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게 만들어서 박살 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뭐 내일 당장 돈이 되는데 본인이 대출 받아서 주변에 돈 끌어가지고 박지 내일 당장 오를 거면 여러분들께 뭐 제정신이 아닌 이상 알려줄 리가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걸 알면 알려드리겠지만 그러면 뭐가 됩니까? 법을 위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불가능하고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질 만큼의 어떤 그 실력이라고 하긴 뭐 조금 표현이 안 맞긴 하지만 이 실력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대체로 지금까지의 과정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재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 거래원 분석과 거래량 매수 급소는 분류를 하자면 여기에 가깝습니다. 조금 선호하는 부분들. 근데 이게 큰 도움은 안 되는데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걸 알고 계시면 적어도 어떤 소문의 진위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려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 분석 들어가 보면 이 거래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대형주에서 기관 외국인이 사는 종목 괜찮다. 뭐 당연한 거고 그건. 그러면 이 거래원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국내에 진출한 해외 증권사까지 포함하면 증권사 창구가 60여 개가 됩니다. 근데 주요 거래하는 증권사 10개 남짓이고 이 창구별 성격과 누적 매매량을 분석을 해서 어떤 수급 전환 타이밍을 빠르게 포착을 해내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니까 요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 기준으로 175 그리고 요거를 눌러도 됩니다. 여기를 그냥 매도 매수 이거를 한번 누르면 요런 창구가 뜨게 됩니다. 거래한 매매 입체 분석이라는 1755번. 그럼 제가 하나 최근에 이제 제가 아주 실수한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어떤 수급 여건을 보겠습니다. 그럼 120일 동안 순매수한 창구가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베스트는 최근에 매수였고 그 순매도한 창구를 보면 NH, 키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최근에 매수했던 창구들, 이 지난 6개월 동안 매수를 해왔던 창구들이 한국 투자증권은 아직 팔지는 않고 미래에셋에서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미래에셋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매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전반적으로 한 6개월간 이어지는 시세가 아직까지는 전환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팔던 쪽에서 사고 있느냐 이건데 그 제일 긍정적인 게 이겁니다. 키움증권이 지금 팔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샀다가 다시 팔고 있다. 그래서 키움증권의 누적 순매도 규모가 제법 있다. 이런 종목이 과연 안 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작은 종목에서 성공을 한다? 과연 그런 일이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힌트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120일도 좋고 여러분들께서 내키는 기간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요 내키는 기간 동안에 거래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됩니다. 요건 과거의 삼성전자입니다. 과거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대우도 사고 CL,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이 샀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한 2년 전인데 이 시기에 삼성전자 주가가 답보 상태일 것이다. 뭐 요렇게 이제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순매수가 아니라 매수 매도를 합산한 거기 때문에 주요 창구가 미래에셋 그리고 외국계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인데 일반적으로 이 브로커리지에서 1위가 키움증권입니다. 그러면 2년 전에 이미 삼성전자는 키움증권이 주력이 아니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놀던 그런 종목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록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서 오른 겁니다. 그럼 지금의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의 삼성전자는 주요 창구가 이베스트, 하나, 삼성, NH. 예,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벗어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순매수 1위가 키움증권입니다. 그러면 예전하고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노는 종목이었고 개인 투자자들은 뭐 표현하자면 소위 쩌리로 참여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주축이 됐습니다. 개인이. 기존의 미래에셋이나 NH투자증권은 뭐 거기 원래부터 거래가 많았던 거고 그랬을 때 키움증권이 순매수 1위 했다.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 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내릴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올랐으면 지난 6개월간 무려 3,600만 주 삼성전자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보게 되는데 과연 주식시장에서 그런 정의로운 일이 존재를 하겠습니까?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순매도는 외국인이 팔고 뭐 외국인이 많이 판 종목들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그 결과가 좋았던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예, 그렇기에 이때 당시 2년 전과 지금 많이 바뀌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175, 이베스트 기준으로 175인데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증권사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75를 하면 이런 그 아까 거래 뭐지? 그 이름이 뭐였지? 예, 거래원 매매 입체 분석이 뜨고 예, 그리고 뭐 다른 증권사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셔서 거래원의 어떤 특징을 찾으면 되는데 제가 이 거래원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를 계속 찾아봤는데 크게 분류를 하면 이런데 이것 중에서도 키움증권 순매매 반대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들 절대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수는 있겠지만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매수가 어디가 많은지. 뭐 우리가 아는 종목들로 하면 좋겠으니까 NHN복스. 뭐 거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키움증권이 순매수 중이고 최근에 매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좋은 조짐입니다. 순매수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거의 이제 똔똔이 돼가 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영신금속 순매수에 키움증권이 아직 있습니다. 최근에 팔고는 있습니다. 팔고는 있는데 있으니까 지금 뭐 당장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키움증권 거를 소화를 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루에 한 2만 주씩 나간다라고 했을 때 한 10일 그러면 10일이면 다음 주 5일 추석 2일 하고 한 9월 말 10월 초 정도에는 뭔가 일이 있지 않을까. 요 키움증권의 요 내용들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부진한 EV 첨단 소재를 보면 키움증권 순매수가 59만 3천 주입니다. 적지가 않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키움증권이 팔고 있습니다. 뭐
큰 틀에서는 나쁘지만 단기적으로는 뭔가 좋은 조짐이 있다. 요렇게 볼 수 있고.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최근에 하락한 카카오. 최근에 하락했는데 보면 키움증권이 순매수 1위입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최근에 100만 주를 사고 뭐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돈을 과연 먹여줄 만한 일이 생길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르는 동안 수익 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저기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 24일이고 9월이니까 3개월이면 한 60일 정도 되니까 60일. 300만 주. 예. 과연 개인들한테 먹여줄 것이냐? 개인 투자자들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삼성증권의 고액 자산가로 분류된 분입니다. 이분이 매매하는 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수백억의 자산가 분이 자기 자산의 아주 일부를 그냥 좋고 싼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내일 오르면 이거 왜 오르지? 내리면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관 투자자들하고 자금 성격이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창구별 특징을 가지고 외국계 증권사는 그냥 외국인이거나 전문 투자자니까 뭐 잘하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으로 바뀌었는데 이 순매매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통 여기에 많이 들어오고 그게 과거 대우증권 시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좌를 개설한 게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이나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애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체계적인 관리를 받아서 일희일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키움증권만큼 자유분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대투나 신영증권도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가 좀 비중이 높은 편이고 NH나 이게 왜 현대증권이 되지? KB증권, 대신증권 이런 쪽은 고액 개인 자산가들이 어느 정도 과거부터 이 증권사가 있었기 때문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LG투자증권부터 시작해서 우리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됐었고 대신증권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고액 개인 자산가들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창구들은 딱히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안타, 이베스트, 유진 같은 경우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비중 뭐 아주 압도적으로 매수를 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큰 영향이 없는 반면에 키움증권만큼은 순매매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급등한 종목 그 태양금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금속. 최근 60일 동안 키움증권이 1위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키움증권 애들 돈 먹으라고 열심히 올려주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순매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시세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오래 간다라고 하면 이건 대선 테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다른 대선 테마 경남스틸. 신기하게도 경남스틸은 키움증권의 순매수가 안 보입니다. 매도 1위입니다. 그러면 정말 더 안 올라갈 것 같지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왜? 키움증권이 팔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주가가 낮았을 때부터 따져보면 그러면 이제 키움증권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 팔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일로 보면 키움증권이 오히려 순매수인데 최근으로 보면 얘네들이 팔고 있다. 그럼 개인이 파는데 올라가나?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그 개인이란 게 고액 자산가 개인이나 뭐 정석 투자를 하거나 가치 투자를 하는 그런 거 말고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은 이 키움증권하고 거의 반대로 가더라. 이걸 통해서 이제 거래원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종목 크게 오른다던데?
뭐 그냥 아무거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크게 오를 것 같으면서 개떡 같은 종목. 자, 이즈미디어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즈미디어를 보면 이 종목 앞으로 크게 오를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칩시다.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예,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입체 분석 한번, 거래원 매매 입체 분석을 통해서 이즈미디어의 지난 60일 순매수에 키움증권이 안 보입니다. 순매도에 키움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키움증권이 뭐 많이 팔지는 않았지만 키움증권 매도가 있네. 그러면 그 소문이 완벽하게 뭐 틀린 건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 말고 올라가기 전에 아니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팔았던 부분도 확인이 되고. 네, 그래서 요 거래원 분석 통해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미래에셋 증권은 외국인이 사는 경우가 거기에 많더라 이런 것보다도 오직 키움증권이 순매수냐 순매도냐 여기에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거 오른데 뭐 어떤 전문가가 이거 무조건 사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서 그냥 이걸로만 해도 확률을 끔찍한 일을 적어도 피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카카오랑 같이 떨어졌는데 증권사들은 저가 매수 기회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저가 매수 기회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저가 매수 기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키움증권이 최근에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60일로 봤을 때 최근에 키움증권이 많이 샀지만 딱히 60일로 봤을 때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120일로 보면 조금 많이 사둔 상태입니다. 최근에 매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권사들이 사라고 할 때 최근에 나왔으니까 5일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5일 전부터 해서 키움증권이 순매수 1인데 증권사들이 지금 뭐 규제 리스크 없다, 저가 매수 하시면 된다. 믿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별로 안 믿고 싶은 이런 존재감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 하면 제가 키움증권 반대로 하십시오. 이 간단한 내용들을 계속 보여드리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번을 통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SL바이오닉스 순매수 키움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순매도 쪽에 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럼 얘가 여기서 끝나느냐? 조금 뭔가 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원 특징을 통해서 가는데 뭐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키움증권 순매매하고 반대로 갈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내부 정보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앞으로 이게 괜찮을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키움증권이 사고 있느냐 팔고 있느냐 이것만 따져봐도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다음으로 가서 수급 전환을 하는 걸 포착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반전을 찾는 건데 지금까지 줄기차게 매도하던 쪽에서 갑자기 매수를 한다. 반대로 매수를 줄기차게 하던 쪽에서 매도를 한다. 어떤 수급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 순매매 한 10% 정도의 반전이 있다면 뭔가 아주 강한 신호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신금속으로 한번 보면 자, 지금까지 영신금속의 순매수 주체 지난 120일 동안 순매수 주체가 키움, 하나금융 등등입니다. 미래에셋, 이베스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매수 주체들 중에서 키움증권 팔고 있습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이거는 좋은 신호고 그동안 샀던 미래에셋도 팔고 있습니다. 샀던 주체들이 조금씩 팔고 있다. 손바뀜이 되고 있다. 이베스트도 많이 팔았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손바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많은 거 유한타증권이 매도가 많다. 그리고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소강 상태인 거고 KB증권 매도하던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이 KB증권이 매도하는 걸 봤을 때는 요 매도하고 순매수 창구하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반전이 나왔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예, 그래서 그 수급을 봤을 때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가 방향을 정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수급만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 그래서 어떤 계속 사들이던 창구가 계속 팔기 시작한다. 아니면 계속 팔던 창구가 사기 시작한다. 이게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원을 통해서 하는 거 간단합니다. 키움증권하고 반대로 가라. 그리고 사든 창구에서 팔든지, 팔든 창구에서 사든지 하면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덧붙이자면 거래량이 없는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이제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리면, 자, 보통 거래량이 없는 경우 반기만 현재 유동 주식 수의 1% 미만이면 관리 종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반기 연속 반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의 1% 미만은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해도 괜찮은 종목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뭐 너무 알짜배기 회사인데 주가가 아주 낮다. 그런 종목들은 사실 상장 폐지 해버리는 게 경영할 때 간섭도 안 받고 더 낫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장이 유지가 되는 것과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상장 기업은 적어도 상장 폐지되지 않는 이상 부도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부도 날 것 같으면 유상증자로 돈 땡겨버리면 되니까. 근데 비상장 주식은 허다하게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했을 때 이점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이 유동주식 수를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소유 주식수 제외하고 뭐 내외국인 빼고 보호회수 주식 들어간 거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동주식수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1% 미만이면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면, 그래서 거래량 없는 주식들은 어느 정도 유동성 공급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액트가 지금은 이제 주식 수가 늘었지만 과거의 액트 주식 수가 1736만 주. 이 정도가 굉장히 주가 올리기 좋은 주식 수입니다. 이 정도 주식 수였고 하루 통상 17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장 폐지가 안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을 일으킨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이 거래량 없는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가, 왜냐면 거래량 없는 종목은 거래가 없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중에 실제 팔아야 되는 시점은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아야 될 이 시점만큼은 거래가 많이 되던 종목이든 이 거래량 없는 종목이든 저한테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거래량 없는 종목이면 에이 뭐 물량도 많아서 이거 팔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갖고 갈 수 있는데, 거래가 활발하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살 걸, 이런 뭐 쓸데없는 후회들이 밀려오니까 또 이게 여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래량 없는 종목이면 훨씬 대응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다. 그런 거래량 없는 종목들, 과거의 액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심할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호가 지금 주가보다 많이 올라 있는데, 지금 주가가 이때보다 많이 올라 있는데 호가 먼 데서 이렇게 유동성 공급자가 수량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어떤 걸 하냐면 자동으로 체결이 되게끔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유 주식 5만 주다. 이거 어떻게 팔겠습니까? 이렇게 쭉 밀어버린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여기 밑에 안 오겠지 하고 걸어둔 사람들은 체결되자마자 수익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 5만 주를 이걸 어떻게 팔아요? 이렇게 봐시면 됩니다. 그 매매 호가를 활용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유동성 공급자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 여기 1000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2 정도를 해서 매도를 때리면 그게 자동으로 체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던진다라고 했을 때 보통 2000주가 있으면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3245, 3240에 체결되도록 던지는데, 요게 3245에 2000주를 던진다. 그럼 1000주가 당연히 여기 있으니까 체결이 될 거고, 나머지 1000주도 순식간에 자동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체결이 된다. 유동성 공급자가 아마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2000주를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매매할 때 엎어서 파는 걸 선호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3500주다. 그러면 한 6000주를 팝니다. 여기서 다 소화가 됩니다. 대체로.
유동성 거래량 없는 종목들은. 여기서 한 17,000주 매도합니다. 한 5칸 정도 이렇게 2,000, 3,000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5만 주 중에서 한 3만 주는 팔았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하고 또 한 2-3시간 있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채워져 있습니다. 또 반복하고. 이렇게 되면 저 밑에까지 밀지 않아도 다 팔 수가 있습니다. 주식을. 나쁘지 않은 가격에. 이게 이제 매매 호가를 활용하고 유동성 공급자의 존재를 믿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작은 팁들, 여러분들께서 이런 한 칸씩 이렇게 뭐 대충 곱하기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2보다는 좀 적게 이렇게 하면 체결이 같이 되는구나. 요것만 아셔도 이거 못 팔면 어떡하지, 거래량 없는데 뭐 이거 손절해야 되나, 푹 여러분들이 주가를 내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주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 하는 동업자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뭐 5만 주를 밑으로 던졌다. 그러면 이 3,245부터 한 3,170까지 이렇게 쭉 던지면 대략 평균 매도가가 3,200 초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하면 매도 평단가가 한 3,230이 나올 겁니다. 이 주당 30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게 유동성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안 되는 날도 있지만 대체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 호가에 제시된 걸 활용을 해서 매도량을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거래량을 그렇게 해서 뭐 사고 팔고 하는 건 이제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작은 종목, 거래량 적은 종목에서. 그럼 거래량이 바닥인 종목의 매수 급수는 어떻게 되느냐? 거래량 계속 바닥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번 이렇게 매집형으로 거래가 터집니다.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거래량 증가한 이후에 감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눌림을 주는 경우가 많고, 이 눌림을 왜 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거꾸로 추론해보면 심리적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심지 약한 애들은 손절, 그리고 심지가 덜 약한 애들은 여기 본전 매도, 나머지는 그냥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애들만 남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 구조가 좋아집니다. 그런 다음에 거래량이 감소된 상태에서 주가를 올리고 막판에 오버슈팅이 나올 때 이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전국에 있는 단타꾼들이 천하제일 단타 대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물량을 계속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다가 탈탈탈탈탈탈 탈곡기에 넣어서 팔게 되는데, 그 탈곡기에 들어간 주식은 탈탈탈탈 털어서 팔고 나오지만 여기서 피해를 보는 건 단타 치러 들어왔다가 물린 개인 투자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경험이 있으면 아실 겁니다. 내가 어떤 종목 막 바라락 움직입니다. 어떤 종목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매수하는 순간 이런 게 있습니까? 떨어집니다.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떨어집니다. 왜? 팔기 위해서 만든 거래고 상승이니까 누군가 사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를 뭐 거래량 터진 종목에 단타 들어간다? 뭐 진짜 자살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이제 거래량 증가했다가 눌림을 주는 과정에서 감소하면서 거래량 없이도 이렇게 날아가다가 마지막에 오버슈팅 할 때 거래량이 빵 터진다. 요런 수순. 그래서 매수 급소는 어디냐면 이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요 자리더라. 자, 그러면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또 실전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전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 감소한 거. 자, 자꾸 영신금속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균 한 200% 정도 증가를 했을 겁니다. 거래량 증가하고 주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없었고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수급 주체만 좋아졌지. 거래량 증가, 감소. 그러면 감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달리고 오르는 이런 패턴을 답습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거래량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런 자리들을 찾으셔야 된다. 작은 종목에서. 그러면 한층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매수 급소라는 건 이렇게 찾는 거지. 뭐 거래량 빵 터지는 종목에 들어가서 뭘 한다?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러면 상승 중에 거래량 바닥의 의미가 뭐냐? 자,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가 모두
소멸을 한 상태다. 힘이 소강이 됐다. 어떤 쪽은 이걸 좋게 보고 매수를 했고 어떤 쪽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할 사람은 매수 다 하고 매도할 사람들은 매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오히려 여기 한번 늘었다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그리고 가격 변동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단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변동성이 커야 붙으니까. 거기서 이제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 파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고 거기서 만약에 못 참고 파는 사람들이 있다. 이 물량 받을 때까지 횡보하다가 이제 더 이상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상단의 묵을 매물도 소화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또 매물을 소화하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주가가 본격 상승해서 오버슈팅이 나온다. 신고가 장기 랠리로 간다. 이랬을 때 이제 매물 부담이 없는 장기 상승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 이 바닥의 의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거래량이 그러면 소강 상태 너무 길면 올라가는 건지 여기서 죽은 건지 모르지 않냐.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소강 상태 유효 기간을 보면 한 4거래일까지 단기적으로는 유효하고 크게는 6개월 또 더 크게는 한 2년 정도까지 유효합니다. 근데 대체로 이 정도니까 내 종목이 6개월 이상 바닥 기는데 도저히 뭐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건 이제 그냥 뭔가 없는 겁니다. 수급 주체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세력이면 세력이 빠져나갔고 기관 투자자들이면 당분간 방치를 하는 거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강 상태는 단기적으로는 4일 그리고 길게 보면 6개월 그렇게 소강 상태의 유효 기간을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속임수 음봉을 찾는 거 이게 이제 속임수 음봉이 왜 중요하냐면 거래량이 실려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힘이 뭐 사고 팔고 안 하니까 세력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데서 사고 팔고는 안 하니까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럼 당연히 매도가 나와서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는 작전 세력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한번 쭉 사고 놔두니까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쭉 당기고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매집이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매집이 덜 이루어졌을 때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고 외부 영향이 많아서 충격을 받았을 때 이런 또 형태의 흐름이 나오는데 요 속임수 음봉이라는 건 거래가 없을 때 거래가 있으면 속임수 음봉이 아니라 그냥 음봉입니다. 거래 없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게 속임수 음봉이다. 최근 평균 거래량이 절반 이하면 요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거래원 분석하고 거래량 매수 급소를 찾아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좋아하실 만한 주제다. 하지만 내용은 별거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전에 적용하는 것도 그냥 확률을 조금 높이는 정도다. 이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 거래원 파악했을 때 증권사별로 어느 정도 특징이 있고 이걸 통해서 키움증권 순매매하고 반대로 갔을 때 확률이 높더라. 그리고 수급 전환을 하는 거 포착하는 거 그 창구에서 같은 창구에서 실컷 사다가 파는 거 아니면 실컷 팔다가 사는 거 이게 이제 수급 전환을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특히 작은 종목에서 유용합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다가 팔다가 하는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니까 이 종목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잘 안 들어오니까 작은 종목들은 그래서 이 거래원을 보셔야 되고 그런 거래원을 보면서 이제 거래량 없는 주식들 이런 종목들이 아직 시세를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그래서 주식 수가 적당히 적은 종목들 한 1000만 주에서 2000만 주 뭐 넓게 보면 최대주주 지분율이 다르니까 최대주주 지분율이 많을 경우에 2500만 주 최대주주 지분율이 적을 경우에 한 800만 주 이렇게까지 범위를 늘려서 보시면 오르기 쉬운 주식 수가 나오고 그리고 그런 작은 종목들은 거래량 미달을 막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를 하고 그걸 활용해서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주식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 방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매수 급소를 찾는 것은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면서 오를 때 상승 중에 거래량 바닥 의미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결국은 이제 이 매물 소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거래량 소강 상태가 짧게는 4거래일, 일반적으로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되고 6개월 이상 옆으로 긴다? 이 종목은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속임수 음봉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이 떨어져야 속임수 음봉이다.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이 거래원과 거래량 적은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단순하지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